주니어일 때 한 도메인 영역을 깊게 파는 걸 추천하시나요? 아니면 다양한 도메인 영역을 골고루 경험하는 걸 추천하시나요? 어, 커머스 도메인 영역의 전문가 되기, 커머스 핀테크 등등 골고루 다 경험해 보기.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. 네. 자, 이 질문에 대해서 이 50%의 확률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겠다? 네. 채팅창으로 여러분들 의견 좀 남겨주세요. 자, 다양한 도메인, 자, 골고루 해보고 싶어요. 다양한 도메인, 골고루 경험, 골고루 전문가,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도메인 골고루 하나를 깊게 파보고 싶다. 네, 골고루 한 다음 깊게. 주니어 때는 다양한 게 좋지 않을까요? 네, 한 2, 3년씩 골고루요. T자. 이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다양한 답변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죠. 내가 이 도메인이 재미있고 더 깊이 있게 파보고 싶으면 그 해당 도메인 파면 되고요.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. 예를 들어서 저는 네이버에 일하다가 누가 이제 게임 회사를 가면서 게임 회사의 개발 리더로 하자고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게임 회사를 갔었거든요. 한 2 년을 있는데 게임 MMORPG 회사였는데 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. MMORPG 그 짓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내가 해도. 예. 그런 것처럼 진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저는 그냥 게 극복이 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교육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직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. 그 도메인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.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도메인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 맞는 도메인인데 너무 재미있어.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경험해 보고 싶어. 그러면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너무 '이렇게 했을 때 내가 더 경쟁력이 있겠지.'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저는 하나의 도메인을 깊게 파도 경쟁력이 있고요. 다양한 도메인을 경험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. 예 그러기 때문에 둘이 똑같다는 입장에서는 '자기가 어떤 성향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.'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너무 이런 어떤 도메인 영역에 저는 도메인 영역에 어 물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백엔드 개발자로서 갖춰야 되는 역량을 쌓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의 길을 걷는다면 그렇게 해서 백엔드 개발자의 역량을 쌓으면 도메인이 바뀌더라도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니어 개발자일 때는 도메인 영역이 자주 바뀔 수도 있거든요. 아니면 어 리더가 될수록 하나의 도메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도메인을 책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도메인이든지 빠르게 도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?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. 네 그렇다면 어떤 기술적으로 백엔드 역량이 충분히 쌓여 있다면 그 해당하는 도메인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한 영역에 도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역량을 충분히 쌓고 그다음에 도메인 쪽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도메인으로 확대를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그 상위 조직장 리더로 성장하는 데도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위원님이 "깊게 파려면 먼저 넓고 얕게 파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언젠가 인생에 한 번은 깊고 좁게 파는 몰입의 순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" 이번님이 말한 이거는 도메인에도 해당되고요. 좀 전에 말했던 어떤 기술에도 똑같습니다. 그리고 기술도 처음에 백엔드, 프론트엔드, 모바일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을 팔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몇 년 동안 한 분야를 깊이 파서
이 사람은 웹 백엔드의 전문가구나라는 그 전문가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. 네, 그런 것처럼 도메인도 그런 자기만의 어 핵심 그 도메인이 있는 게 좋긴 하죠. 음.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핀테크가 있으면 '아 나는 핀테크 도메인은 빠삭해.' 네. 그러면 추후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겠죠. 그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, 그러니까 아까 T자형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영역이든지 도메인이든지 T자형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는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다 일반화하기는 힘드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뭐 그래도 충분히 요즘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워낙에 프로그래머들이 부족한 때이기 때문에 저는 개발자로 살다가 교육 도메인의 전문성을 또 길러가고 있잖아요. 예.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없어질 때가 있어요. 예. 그럴 때는 어떤 그 기획이라든가 또 서비스의 요구사항 프로덕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프로그래밍을 더 재밌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. 예. 후니 님은 "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 기술에 대한 경험은 개인적으로 해 보는 수밖에 없나요?" 스타트업으로 가시면 좀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요? 예.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그 백엔드 프로그래머가 프론트, 그러니까 웹 전체를 담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, 그리고 그런 것도 말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회사로 간다면 충분히 다 경험해 볼 수 있고, 만약에 좀 큰 회사라면 관리 툴 같은 거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다 풀 스택으로 감당을 하기 때문에 어 관리 툴 개발하면서 프론트엔드 기술을 적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. 구구 님이 저 똑같은 답변 하셨네요. 네, 민수 님. 네, 맞습니다. 어드민 툴에 어떤 기술 쓸지 별로 뭐 관심이 없잖아요. 뷰를 쓰든지 뭐 리액트를 쓰든지 관심 있는 기술을 적용하시면, 관리 툴 보통 잘 어 만들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. 그래도 그런 게 있을 때 자원해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관리 툴이 있으면 어 그 기획자라든가 QA 분들을 위해서 직접 만드세요. 네, 그러면 우리 개발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죠, 그런 욕심이 있으시면.